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7월 말이잖아요. 휴가철이기 그렇죠.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한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지인들 만나서 또 한 잔씩 하고 요럴 때 대리 안 부르고 운전하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0.03%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로 가시게 됩니다. 그렇죠. 0.03%에서 0.08%, 0.08%에서 0.2%, 0.2% 이상 맨 처음 말씀드린 구간에서는 1년이야. 두 번째 구간에서는 1년 이상 2년이야. 0.2%가 넘는다. 2년 이상 6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음주운전죄의 핵심 포인트 한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기준이 얼마나 낮은 것인가. 우리 조민근 변호사가 저한테 비난하듯이 얘기했던 게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혈액의 양에 비춰봤을 때 알코올이 몇 그램 정도가 들어가면은 0.03%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걸 계산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걸 넘어가면은 당연히 무조건 대리를 부르고 그게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운전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대단히 위험한 그게 생각입니다. 0.05%였을 때에는 제가 계산해봤을 때에는 소주든 맥주든 뭐든 2잔이었어요. 0.03%로 낮아졌기 때문에 한 잔만 먹어야 되겠네. 이빠이 따라서 한 잔. 이빠이 한 잔. 간당간당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빠이 따르지 말고 한 잔 마시는 게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걸려가지고 형사처벌될 수도 있겠다. 기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고. 여기 물어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직 안 걸려봐서 그래. 송 변호사님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대고 운전하면 112에 내가 전화한다. 조민근 변호사님이 겁이 많고 네. 소심하고 굉장히 편협스럽고 네. 꼰대라는 건 알고 있는데 0.03%를 넘어야 처벌한다고 써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마셔야지 0.03% 걸려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냥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범죄만 안 저지르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나? 미드마크 계산법에 대해서도 물어보죠. 술 마셔서 운전하는 중에 바로 적발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적발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계산이 나오는데 미드마크 맞아요. 계산법도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께 잘 알고 계세요. 위드마크 왜 하느냐?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딱 찍혀야 돼요. 운전했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찍혔는데 얘가 술을 먹긴 먹었어. 운전했을 당시에는 얼마나 되는 거지? 측해보려고 하는 게 위드마크 공식이에요. 피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술을 먹었고 언제 마셔가지고 상승하냐 하강하냐 해가지고 해독 능력을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운전하는 시점에 알코올 농도가 얼마가 되겠다. 반드시 이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해야 되고요. 마신 술의 양을 측정해야 되고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해야 되고 마신 시간 확인해야 됩니다. 측정한 시간까지 정확히 파악이 돼야지 마신 시간 대비 측정 시간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 가지고 운전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경찰들은 다 위드마크를 적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음주운전을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세 번째 음주 측정하고 체열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냐 본인한테 유리한 게 뭔지도 모르지만은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혈액을 뽑아가지고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가지고 일단 측정을 거부하고 체열 한번 해보지. 체열은 무조건 하지 마세요. 체열이 정확해요. 음주 측정기는 증거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나오면 안 되거든요. 덜 나와요. 두 개가 같이 나온 결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무조건 체열이 높아요. 이거는 그냥 정답입니다. 음주 측정은 호흡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체열에 뭐 녹아들어 있는 뭐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게 호흡으로 나오는 것만 측정하는 거야. 근데 체열은 직접 걷다 갖다 꽂아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엄청 정확해. 정확한 건 속 시원한데 안 좋아. 네 번째 차 빼주러 시동만 켰는데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이것도 명확합니다. 시동만 킨 것만 가지고서는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음주를 해야 되죠 일단. 그런데 차에 앉아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일단 시동 걸고 차를 이동시키려고 마음먹고 이동시켜야 돼요. 1mm라도. 예를 들어서 동력 상태를 이용한 게 아니라 내가 차를 밀었다. 운전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밀려갔다. 이런 거 음주운전 아니에요. 음주운전죄는 미수가 없어요.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직 음주운전죄가 안 된 거예요. 굉장히 난해하지. 운전을 위해서 드라이브로 딱 걸었어. 일반적인 차는 오토홀드를 잡아놓지 않는 이상 드라이브를 걸면 차가 움직이죠. 그럼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으로 놓아놓은 기어가 저절로 굴러갔다. 이게 왜 이러지? 운전이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고 딱 멈췄어. 그 정도 움직인 거 가지고는 음주운전죄가 아니다. 대리운전 부를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대리운전 부르면 기사님이 찾아오기 편하게 문 열어놓고 차 시동 켜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운전석에 앉아있어요. 그럼 그 음주운전이에요? 아니라고. 마지막 5번째 음주운전죄 동승자는 무조건 처벌이 되나요? 음주운전 방조죄로 해가지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처벌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방조죄 같은
같은 경우에는 방조의 행위 태양이 또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운전을 시작할 때 보통은 야, 술 마셨으니까 운전하지 마. 그냥 자기가 그냥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방조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워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술 담아 술을 이빨에 많이 사는데 근데 야, 네가 지금 운전해? 여기 앞이잖아. 괜찮아. 빨리 가. 야, 이게 높겠죠. 방조거든요. 실제로 음주운전 방조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관이 방조한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방조범은 이렇게 얘기해. 제가 그날 술이 만취해가지고요. 제 옆에 앉아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처벌 못해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저희 그 잔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한 잔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기준이 조금 질문 좋았어요. 아주 날카로웠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알코올 농도 도수에 따라 가지고 단도 크기가 다릅니다. 한 잔이라고 말씀드린 게 소주는 좀 그렇지, 크고 그렇지. 위스키는 한 그 얇아가지고 한 절반도 채 안 돼요. 맥주는 알코올 농도가 그 적기 때문에 맥주는 이만하고 제가 예전에 계산해서 봤을 땐 대략적으로 한 잔은 잔 조금 비슷하다. 한 잔 좀 적게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주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소주 짠, 위스키 짠, 맥주 짠 각 한 잔이 총 알코올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오늘처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